많은 분들께서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겪으며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은 한국 사회가 가진 병폐들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 대량의 비정규직 양산 문제, 그리고 교육 불평등 문제 등 여러 병폐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며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한국은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이 매우 높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결국 핵심은 현재 한국 사회가 돈과 권력을 가진 일부 소수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살기 힘든 한국 사회의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민중들은 국가 또는 정부가 대다수 민중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민중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이 시점에 국방비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열성적으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GDP 대비 국방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약 2.7%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 중기 계획으로 이 비율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방비 지출의 GDP 비율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반면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은 민중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국가 부채를 운운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막대한 군비 증강에는 이렇다 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은 국민들의 삶과 생존권보다 국방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청년들은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노동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너무도 분노스러울 따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군비 증강이 민중들의 삶을 외면한 채 버리고 있는 것도 분명 문제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비 증강이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매우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경항공모함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경항공모함 설계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는 경항공모함 도입의 불필요성을 근거로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었지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경항공모함이 전력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승패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전력의 요체는 압도적 전력으로 싸우기 전에 적의 의지와 길을 꺾는 것이라며 경항공모함 도입의 명분이 대북 적대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유엔에 가서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말하며 평화를 말하고 다니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의 핵심 주체는 북이고 종전이 서로 간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전쟁을 종결하자는 의미라는 점에서 경항공모함 도입 명분의 대북 적대적 성격은 자가당착적인 모순입니다. 게다가 한반도는 해역이 좁고 주변국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한반도 해역 보호에 항공모함은 군사적으로 불필요합니다. 항공모함은 장거리 작전을 수행할 때 사용되므로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국가들과 적대적 상황에 놓일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항공모함 도입의 명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에게 크나큰 부담만 될 뿐입니다. 항공모함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데만 약 3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모함에 실을 전투기 등의 무기들 그리고 향후 유지 비용을 고려해보면 정말 막대한 예산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스비 인상으로 정말 많은 우리 민중들이 분노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 이 비참한 상황들 속에서 국민들의 삶과 생존권보다 이런 경항공모함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한미동맹 하에서 전시작전권을 비롯한 군사주권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은 미국이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한국의 참가를 요구하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경항공모함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을 비롯해 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경항공모함 도입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동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현재 나아가 미래의 한반도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은 경항공모함을 도입하는데, 그리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중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이 사용되어야만 합니까? 또한 국방예산 55조 원 중 무기 구매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 명목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약 17조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로 엄청난 양의 무기들을 들여오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세계 국가들 중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투기, 미사일, 헬기 등을 구입하며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 군사력 지수 6위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그만큼 한반도 평화는 더욱 요원해진 상황입니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아시아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미국의 전력 증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위해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이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것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결론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패권 유지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현재 미중 간 대치 상황이 격화되고 있고, 미국이 주축인 나토와 러시아 간의 갈등 상황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은 자칫 한반도를 그러한 갈등 상황의 핵심 지역으로 만드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민중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강력히 규탄합니다. 평화를 파괴하기란 참 쉽지만 지키고 만들기란 참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미래가 한반도 평화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길에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